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와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는 훈풍이 닿지 못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0.56%의 낙폭으로 2,31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810선 초반대에서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중에서 LG화학의 물적 분할 주주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배터리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 여부를 결정지을 주주 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의결권이 있는 주식 77.5%가 참석해서 주총이 성립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G화학의 주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가량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히트의 보호 예수 물량이 출회가 되는 날입니다. 약 20만 주, 307억 원어치가 풀리면서 현재 빅히트의 주가 4%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장 후 처음으로 15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또 다음 달 15일에도 132만 주가 추가로 풀리는 만큼 주가 흐름 유의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난 9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했고요.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가 있었지만 수출 개선에 힘입은 결과라고 하니까요. 이런 경제 지표들의 반등 여부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달 상승한 날보다 하락한 날이 더 많았는데요. 대응하기 힘든 장이었던 만큼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 주챔쇼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전화 지금 바로 주시고요.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댓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난 3일 동안 양봉이 나오더니 오늘은 다시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시장이 그 양봉이 나올 때도 초반에 이제 하락 이후에 후반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 증시가 3%대 하락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는 1%대 낙폭이었다가 결국은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여내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미국장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다음날 국내 증시가 같이 올라가거나 또는 미국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같이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즉 미국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바로 오늘 저녁에 새벽에 마감됐지만 국내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 이후에 해외 선물 지수 자체가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제 바로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미국장이 이 해외 선물 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도 해외 선물 지수가 지금 하락이라면 국내 증시 현재 이 흐름을 또 다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수의 흐름 자체가 결국은 최근에 미국장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사실 뭐 시장이 이제 급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또는 2월, 3월 달처럼 시장이 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에요. 추가적으로 돈을 풀어줘야 시장은 또 안도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에 대한 어떤 부담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냐, 재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 것이냐, 누가 되든 사실 정책의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 이제 잔류하고 있는 이 수급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안에서는 좀 잠잠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의 이후 공약 자체가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돈을 푼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결론은 11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결론이 날 거고요. 11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불확실성들은
소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변동성 장세는 결국 관망 심리 안에서 나오는 변동성 장세고요. 특히나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이거든요. 보통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이 있는데 이 횡보장일 때 개인들은 손실이 많아요. 올라갈 때 따라붙었는데 또 주가가 빠지면 또 손절을 해야 되고 계속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변동성 장세 즉 횡보 장세에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주 이제 수요일까지는 좀 매매를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고 결정이 나면 결국 그때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목의 탄력들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며칠 동안만 좀 참으시고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잘 관리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처럼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관망일 뿐 불확실성이 대선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섣부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리해 보시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미팜이요. 코미팜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000원에 20%요. 네, 18,0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많이 하락해가지고요. 네.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네, 12,000원대까지 내려왔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11,000원까지 좀 찍은 모습인데 추가 매수 네. 가능할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코미팜 1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쯤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코미팜을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이 18,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뭐 6월달, 7월달 뭐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이 기업은? 예, 5월달에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 좀 해가지고 네. 지금 18,000원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매수 가격가 조금 더 높았나 보네요. 그죠? 네. 추가 매수까지 해서 지금 단가가 떨어진 건데 네, 지금 비중이 20%예요. 네. 코미팜은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TV에서 추천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래요? 했어요. 코미팜을 추천했을 때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진단키트 관련주, 그죠? 코로나.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판단을 좀 잘해야 돼요. 지금 코미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중국에서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3월 달에 큰 타격을 줬잖아요. 네, 근데 바이러스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이게 계속 뭐 10년까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같은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테마주들은 결국 올라가면 거품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미팜은 지금 뭐 추가 매수를 일단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네. 기업은 지금 코로나 이제 그 발생되고 나서 주가가 오르기 전이죠. 그 당시에 주가가 얼마 수준이었냐면 12,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원래 있어야 될 가격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사지 말았어야 되는 가격대에서 지금 사신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예, 예, 지금 코미팜은 사실 이 기업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테마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근에 보면은 15,000원, 16,000원까지도 한번 주가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팔 생각을 안 하셨나요? 혹시? 네, 본전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15,000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는 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15,000원에요. 우리가 항상 본전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본전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좋은 기회를 놓쳐서 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래서 네. 그에 대한 피해를 본 거거든요. 예, 올라오면 15,000원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팔면 나중에 되면 더 낮은 가격에서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라오면 15,000원 정도에서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코미팜은 테마주로 많이 올라왔고 급등 전 가격까지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15,000원까지 반등하면 꼭 잘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비기트를 샀는데 네.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갖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만 원에 네. 20%. 네, 18만 원에 20%요. 네. 네, 오늘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네, 갖고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나?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빅히트 18만 원에 매수하셔서 오늘 15만 원도 깨진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아니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네. 빅히트를 18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요. 이 기업은 아마 상장되고 나서 이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혹시 빅히트를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좀 궁금하네요. 아니, 네. 제가 이상하게 사면은 다 내려가요. 그래서 네. 35만 원에 네. 그거를 했다고 해서 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자 해갖고 산 거거든요. 본인 판단으로 사신 거예요? 네.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왜 떨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올해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좀 이제 히트를 쳤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상장되고 나서 상한가를 당일날 상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차례 걸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네. 이 기업도 지금 올해 상장된 기업인데 상장되고 나서 역시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상장되고 나서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빅히트 엔터는 올해 정말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상장되고 나서 왜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빠졌을까? 이에 대한 혹시 그 의심은 안 해보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좀 올라갔다. 전혀 그렇게 그죠? 생각을 못했어요. 방탄소년단 네. 방시혁이 네.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소년단 그렇고. 네.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쵸? 올해 3월 달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빅히트라는 기업은 얘기를 하자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주가가 원래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처음에 이제 이 기업이 상장되기 전에죠. 상장 전에 공모 가격이 조금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가치 평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빅히트라는 이 회사에서 대표적인 가수가 방탄소년단이죠. 네. 그 외에 기억나는 가수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죠. 네. 빅히트에서 방탄소년단 쪽에서의 매출이 80%가 넘어가요. 네. 전체 매출에서.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는데 만약에 이제 반응이 좀 좋지 않다. 이러면 빅히트 엔터는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처음이시기 때문에 주식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네. 지금 빅히트는 파셔야 돼요. 이 기업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를 좀 하시고 주식은 어쨌든 투자하면 바로 지금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과가 손실이면은 내 돈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그렇죠.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네. 내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번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나서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할까요? 네, 정리를 하세요. 앞으로 빅히트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빅히트는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빅히트가 좀 고평가 논란이 있어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방- 궁금하세요? 네, 강명전기. 광명전기요. 네,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70원, 비중은 100%입니다. 네, 4,3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0% 맞으세요? 맞습니다. 예. 네, 좀 몇 년 동안 들고 계셨나 봐요. 한 3년 정도 되나? 네, 3년 정도 오래 보유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그래서 한 3천 넘어가면 매도를 하라 그러는데 네. 그 기회를 놓치고 손해봐도 지금 2천에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 어찌될지 계속 궁금해서 전화 드리십니다. 네.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니까. 네네. 처음에는 3,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네. 하락하다 보니까 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광명전기를 4,370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 종목 다시 좀 매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든 종목이에요. 광명전기 자체가 이 기업을 지금 4,300원대 매수하셨다면 2018년도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네.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매수할 때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안 되셨나요? 그때 매수 좀 해가지고 조금 이익을 보고 네. 그 4,600원 정도 될 때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매도 못하고 그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기라. 그래요. 놓치다 보니까 막 계속 이게 한 2, 3년간 들고 있다가 지금 팔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왜냐면 네. 주가가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예. 지금 광명전기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2018년도에 이제 제가 표시해드린 이 가격을 보면 네. 사실 이 기업은 2016년도에도 이 가격대까지 한번 왔다가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2012년도에도 역시 올라갔다 빠졌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광명전기를 아마 그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잠깐 이제 올라오면 빠르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단기로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상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못 파는 네. 거예요. 못 판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네. 지금 광명전기는 제가 볼 때 이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사실 계속 들어오는 거래들은 별로 없어요. 네. 어떤 이슈가 이벤트성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네. 거래가 한번 증가했다가 그때 시세를 제대로 못 받으면 또 주가는 네. 빠지거든요. 네. 광명전기는 아마 최근에 이제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네.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제 그린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거래가 이제 좀 들어오기 했기 때문에 네. 이 시세가 여기서는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네. 근데 100%의 비중이기 때문에 차라리 네. 비중이 좀 작았으면은 올해 3월 달에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담았으면 사실 좀 편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10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네. 네. 이 기업은 수익까지 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아마 힘들 거예요. 수익까지 네. 올라오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왕 기다리셨으니까 이 기업은 3,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시고요. 네. 3,000원 정도 오면 그때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손실을 줄여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기업은. 아,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3,000원 정도 오면 이 기업을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3,000원까지 잘 들어가 보세요. 네, 3,000원까지는 오를 확률이 좀 계십니까? 네, 광명전기는 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하겠습니다. 네, 3,0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셨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엑시스 바이오요. 엑세스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6,200원에 비중은 36%요. 네, 36,200원에 36%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분할 매도해야 될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를 3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6%인데 지금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엑세스바이오 이 회사를 보면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게 진단키트 관련주로 올라온 거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부터 올라왔습니까? 3,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10배가 넘어요. 그죠?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엑세스바이오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될 것이다.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이제 실적을 보면 실적이 지금 플러스 흑자는 아니죠. 상반기도 적자예요. 그렇죠? 주가가 진짜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최소 10배 이상이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실적이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현재 뭘까요? 거품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지금 어제 올라온 봉의 저점 가격이 28,250원이거든요. 네. 어제 봉에 보면 거래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붙었어요. 거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온 이 물량들이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빠져버리면 아마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바로 이 가격으로 잡는 거예요. 28,25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반등 나오면 매수가가 36,200원이지만 제가 볼 때 35,000원까지도 한 번은 올라올 여지는 있어요. 근데 빠르게 올라왔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 지켜보셨다가 3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쳐다보지 마세요. 네. 네, 이렇게 잘 빠져나오세요. 그럼 분할 매도를 걸어놓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매도를 한 번에 해야죠. 이게 분할로 하다 보면 결국 매도 잘 못해요. 결정 내릴 때 그냥 무조건 한 번에 해야 돼요. 한 번에 해야 돼요. 네. 그럼 35,000원대 매도하면 되나요? 네, 만약에 올라오면 35,0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떨어지면 28,250원 밑으로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때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나요? 시간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당장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이제 본인이 지켜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보고서 지금 이 정도면 싸다. 근데 비교 대상이 바로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하고 비교하면 이 가격은 싸 보이지만 처음에 그 테마로 올라오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사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고 이번에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진단키트 관련주로 올라왔는데 실적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250원으로 잡으시고 35,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비아트론이요. 비아트론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30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80%요. 네, 1,300원의 비중 8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들고 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지금 추매도 안 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는 좀 힘드시죠? 네네. 네, 이번 달 내내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비아트론 1,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매수 종목 선택은 괜찮아요. 비아트론이라는 회사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OLED 패널 들어보셨죠? 네. 네, OLED 패널의 열 처리 이제 장비를 네네. 만드는 회사가 이제 비아트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 비아트론은 열 처리 장비 쪽에서는 국내 1위가 아니라 전 세계 1위예요.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한 번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사고 나서 바로 주가가 올라오는 일이 흔치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가 만약에 매수했을 때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떨어졌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다음을. 근데 지금 한 번에 80% 사신 거죠. 네, 네. 준비가 없이 사신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략은 실패한 거예요. 종목 선택은 괜찮았지만 전략이 실패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 네. 만약에 여기서 10% 정도 샀다가 지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10% 샀다면. 그런데 지금은 80% 샀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네, 네. 비아트로는 주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시세를 관심을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LG 쪽에서 OLED 투자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네. 네.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OLED 쪽에 투자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는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비아트로는 지금 가격은 사실 매수한 가격조차도 굉장히 싼 가격이거든요. 이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더 싸게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지금 당분간은 또 조정이잖아요. 시장 자체가 조정이니까. 네. 그래서 네. 네. 기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나중에 올라오면 네. 매수가까지 매수가가 지금 1,300원이니까 1,300원 네. 넘어가잖아요. 1,500원 정도까지 네. 오면 그때는 네. 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 놓으세요. 80%는 너무 네. 많아요. 비중이. 네.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서 13,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1,500원에 비중 반 네. 반 매도하고 네. 15,000원까지. 반 매도한 비중은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올라오면 1,500원에 절반 파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네. 13,000원까지 끌고 가보세요. 네, 이게 그냥 그 기존 네.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잘 시장이 사실 좋지 기간 않으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잖아요, 아파트. 네. 네, 아파트 5억에 샀어요. 그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봐요. 이 아파트 언제쯤 이거 10억 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 부동산 업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건. 네. 네,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게 언제 그 가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근데 부동산 기다리는 네. 것보다 더 기간은 짧을 겁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삼성 투자가 늦어지는 부분은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1,5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맥인데요. S맥은 1,88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880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하고 지금 차이가 사실 거의 나질 않아요. 뭐 오늘 매수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S맥의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세가 그렇게 끝난 기업은 아니에요. 거래도 지금 계속해서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 이전에 올라오고 나서 지금 옆으로 좀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올라오고 나서 약간 횡보 기간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S맥은 보유하시고요. 올라오면 2,2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고 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2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모나리자 6,2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사실 모나리자는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대표적인 그 코로나 테마주로 주가가 움직였던 거잖아요. 테마성 아니면 주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기업은 반등 시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원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휴원스 글로벌은 3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휴원스 글로벌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나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 매수를 노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렸고 그런 가운데서 종목들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분기점, 중요한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미국 대선이라고 했죠. 대선 지나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대선 이후에 휴원스 글로벌도 아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사실 근데 매수 가격이 31,900원이면 지금은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 그냥 가져가셔도 무관해요. 저는 이 기업은 34,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대선 이후를 보자. 아니면 그 전에 여기서 조금 더 낙폭이 만회가 된다면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원스 글로벌은 목표가 4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9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 분할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또 석유화학과 바이오, 첨단 소재 부문에서도 성장성을 키워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00% 자회사로 두는 안이 찬성 63.7%로 통과됐다고 하고요. 이로써 12월 1일 자동차와 소형 ESS 배터리를 만드는 전지 사업 부문 분할해서 신설 법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화학 현재 주가는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 이상 빠지면서 현재가 63만 원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3,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별로 눌리지도 않았거든요. 결국은 지금 또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매수 자체가. 신성엔지는 현재는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기업은 손절가 돌 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져버리면 상승폭에 대한 반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보유하시되 손절가의 경우에는 최근에 바로 이제 이틀 전이죠. 이 저점 가격이 2,790원이거든요. 2,79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올라오면 3,500원 정도에는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는 손절가 2,790원, 목표가는 3,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는 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역시 또 손실 중이신데요. 네.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이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손해보고 전화를 주시는데, 제너레이도 지금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손해보시는 분들의 특징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떠있는 종목이죠. 위에 떠있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갈 때 시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많이 진행합니다. 제너레이 역시도 이제 그 가격대예요. 계속해서 변동성, 그리고 올라갈 때 좀 시세가 탄력적인 종목.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는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 시기가 좋지 않다라는 게 일단 가장 좀 아쉽고, 저는 올라오면 아마 매수가 정도의 회복은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요. 종목들은 위에 올라와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아래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 있죠. 시장에서의 수급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 쪽으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테스나. 테스나요? 네. 네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굉장히 전망도 네. 반도체 장비주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전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떨어져서 제가 모르는 있나, 제가 초보자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해도 될까? 많이 떨어진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아, 네네. 전망도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왜 떨어졌는지도 궁금하시고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테스나를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테스나가 사실 떨어진 이유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테스나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렸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을 좀 길게 보면요. 어때요? 지금 가격은 지금 밑에서부터 쭉 올라왔잖아요. 네. 이거 보이시죠? 네. 전체의 큰 흐름을 보면 이게 2016년도에 저점이 여기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4,400원대였어요. 아, 예. 그럼 이제 10배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테스나라는 회사는 이 반도체 사업, 이제 반도체 쪽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네. 수익성과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이 테스나라는 기업을 매수를 하면 네. 단기로 보고 이제 매수하고 끝내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중장기, 아니, 예, 한 2년? 2년이요. 2년까지. 제가 볼 때는 테스나 2년까지 가져가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이 기업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빨리 이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죠. 지금 테스나는 지금 흐름을 보면요, 꾸준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예.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추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예. 이 반등을 활용해서 이제 단기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여기서 단기로 들어가서 한 4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략은 가능해요. 근데 길게 가져간다 그러면 오히려 결국은 이제 경기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경기가 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업황도 예. 반도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다렸는데 안 좋은 시기가 오면 주가는 계속 빠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는 건 지금은 좋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로? 이 기업은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조정을 받게 돼요. 모든 기업은.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주가가. 네.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대로. 아, 아시겠죠? 그래서 네. 테스나는 만약에 매수한다면 45,000원까지는 보셔도 되는데 그냥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 네, 저는 이 기업 말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원이군요. 이거 말고. 이거 같은 비슷한 업체인데. 똑같아요. 원익 IPS도 똑같죠. 네, 네네. 원익 IPS나 사실 그 테스나나 사실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탄력 자체는 테스나가 더 좋죠.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목표가 45,000원 잡으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장기로 보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포스코 ICT. 아, 포스코 ICT요? 네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380, 30%. 네, 5,380원의 비중 30%요. 네, 어떤 네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산 지가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그냥 조금 더 기다릴까 싶었어요. 아, 4년 정도 보유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조금 더 기다려 볼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포스코 ICT 5,380원에 매수하셔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기업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지금 파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아쉬워서 지난번에 조금 더 올라왔던 게 아쉬워서 기다려볼까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네, 또 물려요. 또 물려요. 아. 그러면. 네. 근데 지금 포스코 ICT는 최근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갔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지금 못 붙고 있어요. 네. 이러다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을 내리셨다면 지금 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 챙기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거 조금 더 내려가면 다시 또 매수해도 될까요? 이거 얼마 기다리셨다 그랬죠? 매수하고 나서? 4년. 4년이요. 또 4년 기다리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 진짜. 그렇죠. 그럼 파시면 돼요. 또 네. 살려면 싸게 사야죠. 예를 들어 네. 4,5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살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는데 네. 그 팔고 나서 조금 떨어져서 한 6,000원 정도까지 왔는데 그때 사겠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또 네, 몇 년 동안 또 고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밀어갖지 마시고요. 어쨌든 네. 잘 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결과는 어쨌든 잘 나왔으니까 이 네. 결과 일단 지금 만족하고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 수익 실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경동 나비엔 55,000 30%입니다. 네. 그 전망과 네. 제가 이 겨울 난방 수요 많을 거라 그래서 매입했는데요. 아, 네네. 전망 좀 알려 주세요. 네, 이번에 겨울 수혜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전망 어떨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경동나비엔 5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이신데 이번 겨울이 좀 빨리 추워서 겨울 수혜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춥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철 수혜주들이 조금씩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경동 나비에는 사실 뭐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경동 나비엔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보일러 이제 혹시 집에 보일러 경동 나비엔 쓰시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매수하셨군요. 네, 어쨌든 이 보일러에 대한 수요는 사실 겨울철 수요가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교체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 경동야비에는 지금은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맞고, 그 대신 주가라는 건 항상 보면은 이제 선반영 된다라고 하죠. 네. 네, 선반영. 겨울철이 됐다고 해서 딱 그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경동 나비에는 무작정 계속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아마 6만 원대에서 또 한 번 올라갔다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6만 원 정도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좀 힘이 빠진다. 그럼 6만 원대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6만 원 왔는데 여기서 강하게 더 오른다. 그러면 6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셨다가 6만 5천 원에서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가는 지금 네. 예, 예.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습니까? 괜찮죠. 실적 괜찮고요. 근데 지금 보면 경동나비엔이 2016년도에 여기서 이제 고점이 딱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있거든요. 네. 이 가격이 6만 5천 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18년도에도 6만 5천 원대에서 고점이 나왔고 또 떨어졌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역시 고점이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자리를 오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 가격대가 거의 시장에서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격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6만 원까지 왔을 때 힘이 좀 빠졌다. 그러면 6만 원에서 파시면 되고, 여기 6만 원 왔는데 조금 더 힘이 있다. 그러면 6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점이 6만 원대라서 6만 원대에서 힘이 약해지면 잘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 목표가 6만 5천 원으로 잡아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넷마블이고요. 네. 15만 1,000원에 비중 50%요. 네, 15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네, 지금 추가 매수 괜찮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넷마블 15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있으신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넷마블을 떨어질 때 매수를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매수를 하신 분이 또 연락을 주셨어요. 넷마블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점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그냥 지인이 추천으로 했거든요. 지인이요. 지인도 샀나요? 네. 고통을 같이 또 나누고 계시네요. 그분도 아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3년 됐거든요. 3년이요. 네, 네. 주식 업계에서 3년이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네, 그리고 3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3년 동안 했다고 해도 이 넷마블이 주가가 빠질 때 이때 매수를 하라고 했다면 아직도 네. 초보인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거요. 네, 넷마블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넷마블 게임 회사잖아요. 네. 네, 게임 안 하시나 봐요. 스마트폰 게임. 네,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넷마블이고요. 넷마블이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아세요, 혹시? 넷마블 주가가 막 올라갔던 이유 혹시 아세요?
아니요. BTS 아시죠? 네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했는데 넷마블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주식을 지금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시면 네, 위험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넷마블은 더 빠질 거예요. 이 기업은. 그래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인 지금 이제 대화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기업이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회사가 왜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럼 주식 안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15만 1,000원이잖아요. 가격도 네. 너무 비싸게 샀어요. 이 기업은 네. 지금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 기업이 10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를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올라간 게 빅히트 엔터 상장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본연의 사업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어요, 지금. 이 기업은. 게임 쪽에서.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를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10만 원 정도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넷마블은 빅히트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올랐던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만약 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연우. 연우요. 예.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900원에 20%요. 네, 19,900원에 비중 2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이고, 이게 안 올라가네요. 네네. 한참 됐는데. 네, 이게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서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주가 전망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연우를 19,900원에 매수하셨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언제 사셨어요, 이 기업은? 언제? 한 몇 달 되는가 본데요. 몇 달 되셨다고요? 예. 그러면 올해 초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5월, 4월 달? 예, 한 5, 6월 달. 5, 6월 달에 예. 사신 거예요? 예. 그러면 최근에 수익이 났다가 지금 떨어진 거네요? 예. 그렇죠. 연우는 사실 제가 이제 만약에 며칠 전에 샀다고 했으면 제가 오래 기다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예. 5월달, 6월달 이때 매수했다고 해도 지금 이 기업이 그렇게 큰 손실이 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예. 수익까지 왔다가 지금 살짝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사면은 무조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바로바로 결과가 나온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손실 나면 어때요? 마음 아프죠? 그죠? 예. 수익 나면 어때요? 기쁘죠? 예. 그러면 사실 우리는 베팅을 했을 때 뭔가 매수를 했을 때 바로바로 결정이 나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 주식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강원랜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아파트도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예. 아파트 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부동산에 가서 우리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거기서 뭐 얘기를 하겠죠. 얼마라고. 다음 날 또 가서 물어봐요. 시세가 지금 얼마인가요? 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식도 예. 마찬가지예요. 시간 투자가 있어야 그만큼 결과가 나와요. 연호는 지금 시간 투자하면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 이 정도 기간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연호는 기다리시면 결과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기업은 어쨌든 기다리신 만큼 23,000원까지는 일단 최근에 올라왔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24,0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겠다 생각을 하시고 잘 한번 들고 가보세요. 23,4천원요? 네, 24,000원. 24,000원. 네, 그때까지 한번 잘 끌고 가셨다가 수익 나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예.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보유하시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24,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NK 폴리텍인데요. 매수가는 6,3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폴리텍의 경우에 지금 매수하신 게 6,300원에 지금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10% 정도 비중이신데 혹시 매수하고 나서부터도 계속 떨어졌네요. 지금 주가가. 추가 매수를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주시는데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하락했다가 지난 8월달 저점이죠. 이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주가 자체가 사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이제 추가 매수를 문의 주실 때 이런 얘기를 드렸죠. 아직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 장이고 11월 3일 대선 전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도 만약 오늘이라든지 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지금은 차라리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살지언정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반등을 좀 해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시고 미국 대선 이후에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OCI입니다. OCI는 77,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또 올라오기도 했는데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좀 물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왜 지금 결정을 할까요? 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3월 달에도 많이 빠졌고요.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회복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했어도 지금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지금 OCI를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데 저는 OCI라는 회사 자체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항상 보면 정책적인 이슈로 올라왔다가 결국은 이 거품이 또 빠지면서 주가는 계속 또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OCI는 추가 매수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 기업은 7만 원 정도 일단 올라오는 게 먼저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지금 밑에 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났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7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일단 정리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은 좀 늦었고 75,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은 31,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1,35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27,450원이고 최근에 이 기업이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마크로젠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 개별적인 회사 기업의 어떤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 회사거든요. 유전자를 분석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유전자 분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곽강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실적이 좀 좋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추가 매수, 이제 손절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기업은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31,350원이면 매수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35,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000원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맥스로텍입니다. 맥스로텍은 3,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이신데 종목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05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저는 이 기업을 매수하기 전에 이제 전망을 먼저 보고 성장성을 보고 그 다음에 매수하신 게 아니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손실이 났을 때 그때서야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결국은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전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맥스로텍은 거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리고 전망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는 더 높은 가격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업은 2,82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가격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면 매수 가격이 지금 3,050원이거든요. 저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 기업은 3,300원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빠르게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2,820원 그리고 목표가는 3,3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맥스로테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